네,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이 두구두구두구두구 임박했습니다. 마지막 국무회의.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개각 한 번도 없었죠. 만약에 이번에 하게 되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장관을 교체하는 이제 개각이 이번 주 중에 있을 것 같아요. 큰 변수가 없는 한, 그러니까 며칠 안 남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장관들이 쭉 대통령이 이렇게 장관들 쫙 앉혀놓고 회의 주재하지 않습니까? 국무회의라고 하죠.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김민지 기자 어땠습니까? 좀 개각 앞두고 국무회의 좀 분위기가 뒤숭숭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영상을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분위기는 좀 화기애애했습니다. 서로 이제 표정 같은 것도 좀 밝게 서로 인사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대통령과 이제 장관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이제 회의 전에도 악수를 나누면서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중폭 개각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마지막 공식 국무회의입니다. 물론 청문회가 있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만 사실상의 마지막 국무회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티타임을 끝낸 뒤에 문 대통령이요. 태풍 쏠릭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국무회의를 시작했는데요. 먼저 문 대통령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6년 만에 우리 한반도로 상륙한 태풍 쏠릭에 대응하느라고 모두들 아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또 끝나자마자 곧바로 오히려 태풍 때보다 더 심한 그런 또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부처들이 힘을 모아서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여러 부처의 장관들이 참석을 했는데 안건우 기자는 여러 명의 장관들 가운데 어느 장관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저 이분을 보면 좀 애잔한 마음도 듭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인데요. 보통 이제 국무회의 입장할 때 보면은 좀 표정들이 나오잖아요. 자, 송영무 장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고개 숙이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웃음을 지어 보이는데 뭔가 저렇게 활짝 웃는다기보다는 약간 쓴웃음. 네, 제가 보기에는 좀 쓴웃음이더라고요. 네, 예. 저런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동아일보의 일면 기사가요. 이거였습니다. 제가 제목만 그냥 읽어드릴게요. 송영무 국방 교체 후임 장관 정경두. 이게 일면 기사였습니다. 유력도 없어요. 그냥 후임 장관 정경두 딱 박았습니다. 하동대 고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송영무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이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가장 사실은 유임이냐 아니면 교체냐. 예. 이게 가장 왔다 갔다 많이 보도가 엇갈린 분이 바로 송영무 국방장관이거든요. 게다가 이 개각 얘기는 사실은 지난 선거 때 6.13 지방자치 선거 때부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2달 넘게 나온 거거든요. 예. 이렇게 오랫동안 사실 왔다 갔다 개각 얘기가 많이 나오면 안 돼요. 이 얘기가 나오면 빨리 하는 게 나은데 이것도 어쨌든 이번 주 안에는 뭐 30일, 31일 안에는 한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는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자, 근데 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최근에 뭐 소셜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요. 최근 사이에 약간의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변화를 김민지 기자가 또 날카롭게 캐치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일 SNS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이 시기가 기무사 문건 관련해서 공방이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여서 송 장관이 이것 때문에 교체되는 것 아니냐, 교체설이 막 나돌았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국방개혁 2.0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각오를 밝히면서 남은 5개월 동안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남은 임기가 좀 있다고 생각한 것 아니냐 이렇게 교체설을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로도 자주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 지난 7일에도 올렸고 17일, 뭐 22일 이렇게 좀 자주 SNS에 본인의 사진과 함께 활동들을 올리면서 SNS 활동을 부지런히 했는데요. 22일 활동을 마지막으로 SNS가 끊어졌습니다. 개각설을 의식한 행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송 장관이요 자신의 임기와 관련해서 한 메시지를 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듣고 오시죠. 저는 뭐 장관 자리에 연연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국방개혁을 성공시키고 기무개혁도 성공시키는데 제 소임을 다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근데 오늘 국무회의 모습을 보니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궁금했는데 어땠어요, 안 기자? 일단은 좀 화기애애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티타임 때 모습을 좀 보실까요, 함께? 네, 보면은 저렇게 송 장관이 슬쩍 자리를 잡고 섭니다. 네, 송 장관이 어딘가를 쳐다보다가 슬쩍 자리를, 네, 저렇게 문 대통령에게 다가가죠. 슬쩍 자리를 잡고 서더니 자리를 옮겨서 뭔가를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뭔가를 열심히 손짓을 해가면서 설명을 하고 저렇게 밝은 얼굴로 만면에 미소를 띠고 얘기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열심히 또 들어주는 모습. 네, 저런 모습을 보면 좀 화기애애했죠. 네. 네,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동아일보는 정경도 지금 현재 합참의장입니다. 공군 참모총장 출신이죠. 합참의장이 사실상 송 장관 후임에 낙점이 됐다라는 기사도 있고요. 그 국무위원으로서 이제 사실은 오늘 유력 일간지에 유력하다 알려졌다도 아니고 그냥 거의 확정된 것으로 기사가 나온 걸로 후임 장관 정경도 그렇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사실은 어떻게든 그 소스가 전달이 된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송영무 국방장관에게는 당연히 청와대 측에서 통보가 갔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국무회의 입장하는 저 덤덤한 태도라든지 그다음에 쓴웃음 짓는 태도라든지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왔던 티타임 중에 대통령에 다가가서 화기애애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미 마음을 비웠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간의 국방장관 재직 기간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번에 문재인 정부 최초의 중폭 개각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국방장관 중에 장관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그동안에 진행해왔던 국방개혁에 대한 성과도 나름대로 있을 수 있고요. 또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계기로 한 또 기무사 개혁 때 성과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정치데스크에서 정경부 장관에 대해서 가십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비판했습니다만 어차피 물러나실 거라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그분의 공과 가를 또 냉정하게 평가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이제 또 떠나간다고 하는 그 뒷모습을 보니까 조금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쉬우세요? 그동안 좀 비판하다 보니까 정이 들었다는 측면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부국장 동아일보 오늘 보도가 틀리지는 않겠죠? 그러면 저게 동아일보 보도가 일면 톱이잖아요. 일면 톱이고 이제 다른 신문도 마찬가지로 후임에 맞습니다. 정경도 합참의장 유력까지는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동아일보는 유력이 아니고 그냥 후임 이렇게 썼다고 하는 거는 명확하게 사실 기자가 듣지 않으면 저렇게 받기 힘들어요. 게다가 일면 톱 기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계속 지금 김 교수님도 중폭 이런 얘기 몇 번 하셨죠. 그러니까 중폭이라는 것은 장관을 교체하는 사람 수가 많지는 않지만 적은 것도 아니에요. 한 중간쯤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그럼 포함해서 어느 장관들이 지금 교체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4명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서요. 고용 대란 이 논란에 휩싸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많은 구설수에 휩싸였죠. 또 입시 제도와 관련해서 학부모들에게 많은 혼란을 줬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김상곤 교육부 장관 또 이제 입에 오르내리고 있고요.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것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이번 그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듣고 오시죠. 논란에 휩싸인 교육부나 국방부뿐만이 아니라 산업부와 외교부, 노동부와 기재부, 국회부, 복지부 그 어느 부처 하나 말없고 다름없는 부처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한 놈만 패려고 해도 대상이 너무 많아 버거울 지경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중에 하여튼 문재인 정부의 첫 개각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그 폭과 그 대상자 면면이 궁금해집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글쎄요, 이거 집안 싸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리 표현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인사와 예산을 국무조정실에 복속시키는 사실상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걱정이 내부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도 이 내용을 보고를 드렸고. 이런 얘기를 내부에서 논의 한 다음에 얘기를 국민하고 국민이 전화나 차원에서 싸우는 거예요. 네, 승부하겠습니다. 집안 싸움. 자, 어떤 일이었냐면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그 정부 부처 중에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 이렇게 로고가 있죠. 여기는요.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 밑에 두 개 독립된 기관입니다. 하나는 국무조정실이고요. 여기서는 정책 같은 것을 담당합니다. 또 하나는 국무총리 비서실이라고 해서 의전이나 정무 같은 활동을 담당하는 곳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이 두 기관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했냐면은 국무총리 비서실의 예산을 총리 비서실의 예산을 국무조정실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법령을 어긴 것 아니냐, 이런 관행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거 법령 어긴 것 아닌가요? 이런 문제 제기가 나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배재정 국무총리 비서실장은요. 즉각 응수하기를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제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대답한 반면에 국무조정실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문제 없다. 이미 총리도 동의한 사안이다. 이렇게 맞서면서 어떤 그 집안 싸움이 국회에서 번지니까 지적을 당한 겁니다. 네, 국무조정실장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저렇게 막 언쟁을 벌이니까 뭐 다른 부처의 사람들이 저렇게 언쟁 벌인 거야 하실 텐데요. 저 두 기관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어떻게 보면 패밀리예요. 식구들입니다. 식구들끼리 싸운 것이죠. 자, 근데 어떻습니까? 이낙연 국무총리가 며칠 전에요. 혹시 저런 일이 있을까봐 뭔가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적이 있잖아요. 네, 뭐 이낙연 국무총리 보스잖아요. 네, 일주일 전쯤에 서로 다투지 말라 이런 뉘앙스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죠.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포함한 국무위원 모두가 자리를 걸고 이 위기를 타개해야겠습니다. 위치와 역할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결론이 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엇박자나 부적합한 언행이 더는 노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김 교수님, 저렇게 엇박자 노출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오늘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문제가 노출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엇박자 노출되지 말라고 이제 각 부처 간에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정작 자기 집안은 잘 못 챙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하고 비서실이 두 개가 있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시스템적으로 따로 예산과 인사를 운영했다가 또 합쳐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서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좀 두 가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만약에 배재정 의원이 저렇게 국회 상임위에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집안 분란을 공개화했다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그 내부에서 먼저 풀고 합의하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과 법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이 마치 국민들이 봤을 때 총리로서 각 부처를 통할해야 될 그 역할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처 그 부처가 오히려 자기 집안 내부 단속도 못하는 걸 비춰지면 국민들한테 이제 불신을 주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예, 저런 이견이 노출된 자리는 어떤 식사 자리가 아니었고요. 여의도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 내부였습니다.